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또 급락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지수 제가 빨간 선을 이렇게 쫙 그어놨는데 이 빨간 선의 의미가 사실 저항이기도 하고 지지 라인이기도 해요. 우리 저항 지지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맞고 떨어지기도 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맞고 올라가기도 했던 그런 자리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내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동네라든지 뭐 어렸을 적에 추억이 있는 공간, 그런 데 갔을 때 그 어렸을 적의 추억은 떠오르지만 그때와 조금 다른 건 느껴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지수라는 것도 그렇고 저항과 지지라는 것도 그런데요. 저항과 지지 늘 그런 자리에서 맞고 떨어졌고 맞고 올라가긴 했으나 다시 돌아갔더니 이번에는 지지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점이 무너질 때 제가 TV에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저점 무너질 때 제발 손절하세요. 저점이 무너질 때는 손절을 해야 합니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많이 열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많이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렇게 저점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저점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로 무너지는가, 바로 뭐 이렇게 떨어지는가, 지난 10월에 저점을 한번 무너뜨려서 제가 하락을 예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요때죠. 요때 하락을 예상했는데 바로 어떻게 되죠? 띡띡띡띡띡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여론에 또 문매를 맞았죠. 뭐 하락이라고 하더니 올라가느냐, 뭐 틀렸다고 엄청나게 제가 저때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점이 무너지면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저점이 무너졌다, 뭐 또 전처럼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10번 중에 8, 9번은 저점이 깨졌을 때는 내려가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라는 거죠. 지난번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떨어질 만한 이유가 뭐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미국 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하는 모습이죠. 8월까지 한도 상향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7월 30일까지 한도 상향하지 않으면은 부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부채 한도에 봉착을 해서 아니 이거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이자도 제대로 못 갚을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를 부채를 늘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채 한도 늘리지 못하고 지금 8월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신용 등급 하향의 리스크가 생기겠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삼성전자가 부도 위기에 놓였다라는 느낌인 건데요. 삼성전자가 부도 위기에 놓였다. 다른 기업들 어떨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부도 위기,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시나 하락을 이끄는 어떤 큰 맥락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조금 빠졌다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저점을 깼다라는 것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뭐 투자를 잠깐 지금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고 싶기 때문에요. 저는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내 자산을 다치지 않고 하는 것이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들도 뭐 결과 중요하긴 한데 올림픽 이번만 나갈 거 아니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나의 안전을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지수의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막 무리해서까지 뭐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당장 오늘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루살이처럼 뭐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도 역시나 현금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잘하셨고요. 아직이라도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수익 중인 종목이라든지 욕심을 조금 버리고 현금화를 조금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코스닥과 코스피 양시장 모두 오늘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도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부분이에요. 개인들 왜 이렇게 조급한지, 왜 이렇게 추가 매수를 많이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그들의 선택이겠죠. 아이고야 1조나 많이 샀네요. 엄청나게 사네요. 진짜로 많이 삽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명심하시면서 저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자 라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가온미디어와 퀸타 매트릭스라는 기업이 올라왔습니다.
퀸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퀸타가 아니고 퀀타네요.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스 돼 있으니까 아니 이거 매트릭스 뭐 침대 이런 거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은 혈액, 분뇨, 체액 등에서 채취된 대상물로 체외 진단 의료 기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 진단기기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주식수가 많지 않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1,400만 주 중에서 400만 주 이상이 조금 묶여있는 약간 품절주에 해당되는 종목이고요.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 기업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역시나 지금 급등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 카카오뱅크와 그 다음 주에 있는 크래프톤 상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기업들의 특징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아주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를 희망 공모가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2만원부터 3만원까지 썼으면은 3만원에 전부 다 책정이 되어 있는 희망 공모가의 상단부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품 아니냐 비싼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상장되자마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IPO 시장 뭔가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 전부 다 하나씩 뛰어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 건들지도 마라 라는 이야기 많이 드리는 거고요. 일단 하나하나 살펴본다 보니까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죠. 그래서 밑으로 밀리고 있는데 어제 남해화학에 이어가지고 조비가 좀 보이네요.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하신다면 역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식음료 파트 아직까지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우리 신라면 가격부터 해서 많은 우리 먹거리 물가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자라는 조언 드려보고요. 빠지고 있는 종목은 정원엔시스, 제낙스, 캐스테코리아 해서 5가지 종목이 많이 빠져 내려가고 있네요. 뭐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 왜 빠지는가 보면은 급등을 했기 때문이죠. 왜 빠지는가 보면은 급등했기 때문이죠. 왜 빠지는가 보면은 이건 정리매매고요. 왜 빠지는가 급등, 왜 빠지는가 급등했기 때문에, 왜 빠지는가 다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급등하게 되면은 급락을 해요.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는 거고 또 급락이 나오면 또 다시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세에 놀아나지 않으려면은 급등이 나올 때 팔고 급락이 나왔을 때 괜찮은 기업이라면 다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가온미디어 왜 올라왔을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올라왔을 때 지금 시장은 품절주 아니고는 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기업 역시나 발행 주식수가 1,50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서 약 한 20% 가까운 물량이 또 묶여있는 주식수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은 기업이다 보시면 되고요. 가온 미디어 이러니까 뭐 미디어 사업을 하나 컨텐츠 사업을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디어 이런 쪽도 하긴 하지만은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제품 뭐 메인칩 이런 하드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미디어에 해당되는 OTT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OTT 시장 점점 커져 나가고 있고 이런 컨텐츠 미디어 송출 기계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라서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오늘 급등하고 올라온 이유가 뭔가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봅시다. 세계 최초 AI 셋톱박스 기술로 XR 선점이라고 하네요. XR 디바이스 여기에 이제는 뭐 선점됐다라고 하는데 아니 뉴스가 왜 이런 걸로 올라오지? 예, 이런 거 가지고 올라오기에는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기업인 그 시기인가봐요. 우리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뭐 이런 이제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 별거 아닌 내용으로도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정말로 이렇게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개별 테마로 뉴스로 이렇게 정고점을 뚫어내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고 상한가까지 갔다는 말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추가 상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어질지는 뭐 미지수니까요. 저는 수익을 챙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가온미디어를 2007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익 중일 겁니다. 가온미디어 들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조언을 드려볼게요. 아까 봤던 퀀타 매트릭스 이 기업 아까도 보자마자 제가 벌써 처음부터 분석을 해드렸죠. 좋은 기업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역시나 상장한다고 해서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서현이라든지 서현, 덕성 전부 다 올라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갔는데 정치 테마주를 너무 이렇게 맹신하고 따라붙으시다가는 이렇게 윗꼬리 잡고 크게 물릴 수 있으니까 너무 따라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는 조금 더 있다가 대선 후보들이 나온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지금은 어떤 종목들이 정치 테마인지만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니까 오늘 지수 뭐 따라붙을 것도 없고 좋은 종목도 없고 지수는 많이 내려가고 있고 역시나 현금 준비한 사람들의 시장이다. 현금 들고 있는 것도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사냥감이 오기까지 좋은 타이밍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냥꾼이 무조건 바보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금 들고 있는 게 바보스러운 행동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도 뭐 못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게 더 바보스러운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보가 될지 또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요.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